김소영 사건에 대해서 제가 들은 말씀부터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이 김소영, 이 20살 김소영 남성 2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4명도 또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지금 저 확보가 되고 있잖아요, 증언이. 이 사람이 지금 지능이 80 이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뭐 이제 여러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문가들에 의해 가지고 네. 지능 평가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초등 단계에서 경찰에서는 하지 못하였으나 네. 뭐 지금 대검의 포렌식 센터의 전문가들도 있고 정신과 의사도 아마 참여했던 것 같고 또 전문 수사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선생님도 계시고 네. 그래서 지능 검사를 이제 했는데 네. 지능이 생각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하는 게 지금 이제 그 발견된 사실이고요. 네. 지능이 떨어진다는 게 보통 평균을 보면 100점이에요. 지능의 평균이. 그러고 IQ 100 흔히 네, 말하는. 네. 예. 그리고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지능이 그 표준 편차 15점. 네. 그러니까 85점부터 115점 사이에 인구의 70%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5점보다 얼마나 현저히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네네. 70보다 떨어지면 그 지적장애 3급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3급 지적 장애를 받을 수가 있군요. 네, 70 이하면. 70 이하면.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은 70은 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80은 안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네. 이제 그 표준 편차는 벗어난 네. 뭐 어떻게 보면은 하위 그 한 10%에 해당하는 지적 수준이 현저히 낮은 네.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네. 지능이 80 이하인데 2명을 모텔로 유인해서 살해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은 이제 경우에 네. 지적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면 계획적인 행동을 치밀하게 하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두 사람을 유인한 방식이나 또는 이제 피해자를 선택한 어떤 경로나 이런 것들이 네. 사실 이제 발견이 되지 못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모텔이라는 곳에 아무도 서로 뭐 인연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자다가 결국 못 깨어난 거니까. 그러면 사실 그 경위를 알기가 어려워서 만약에 이걸 계획을 했다면 아주 고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 치밀하게 계획한 거 아니냐.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2명씩이나 그렇죠. 되니까 그게 아마 경찰에서 처음에 가졌던 인상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CCTV에 장면이 잡혀 있으니까 CCTV를 통해 가지고 해당하는 사람의 프로필을 찾아봤더니 지금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이 아주 그 그러니까 그 성인으로서 성숙한 여성이다. 네. 그러한 사진들이 이제 그 프로필 사진으로 알려지면서 아주 그 사이코패스 같은 아주 나쁜 사람이 그렇죠. 아니겠느냐. 네. 이런 가정 하에 지금 조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지능이 낮은 거하고 네, 또 네.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뭐 물론 사이코패스의 지수가 높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네. 기준선 안에 들어오는 거로 네, 그렇게 네, 네. 보도가 나오는데 네. 그게 양립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능, 이제 그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그 진단하는 축하고 지금 성격이잖아요. 사이코패스도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의 한 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결국 반복적으로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성격적인 문제를 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예를 들자면 우울하면서 반사회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 조현병이면서 반사회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 지적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반사회적인 성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립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좀 더 뭐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자면 주요 증상을 좀 더 지배적인 주요 증상을 진단명으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사이코패스라고 진단을 할 때 주의사항이 나와요. 그 밑에. 주의사항 조현병이 있거나 네. 지적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사이코패스라고 진단하지 말라. 네, 왜냐하면 사실은 겉으로 보면 법이나 질서를 잘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범법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지능이 떨어져서라면 사실은 지능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성격적인 문제보다 사실 더 우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라라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뉘앙스로는 이 김소영 같은 케이스의 경우에는 지능이 떨어져서 나오는 어떤 특질이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적 부분을 더 능가한다라고 지금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두 개가 네. 뭐가 그 더 지배적이냐 네.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개가 동시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된 연유, 성격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연유는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 성격이 그 형성되는 시기에 네. 있었던 문제들 그리고 네. 그게 아마도 발달 지체를 유발을 했던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겉으로 보면 계속 절도를 해온 게 이 사람의 습벽이란 말이에요. 뭐 어디 들어가서 마트에서 아무거나 물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주로 절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절도를 하는 이유가 성격적인 문제만은 아닌 거죠. 지적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절도를 자꾸 하다가 내가 교도소를 갈 수도 있다.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제 생각들을 추정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그렇죠. 평균 지능의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욕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적 수준이 욕망을 억제할 정도로 발달을 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반사회적인 행위만으로 만약에 어떤 평가를 한다면 그렇다면 상습적으로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맞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네. 문제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다이나믹은 네. 다르다는 거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되게 이제 들어가서 뭐 성격 그 분석도 하고 심리적인 이유도 캐고 뭐 이러는 여러 단계들이 좀 필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우리 이승 교수님이 정말 여러 이제 살인자들을 마주한 경험들이 있으신데 네네. 김소영 사진을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아니 도대체 이 경찰에서 찍는 머그샷하고 실제 김소영의 프로필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저희가 아니 저런 저 머그샷이 피의자 정보 공개가 되면 누가 알아보겠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실제의 그 김소영은 오른쪽 사진하고 왼쪽 사진하고 어디에 가깝습니까? 저는 왼쪽 사진이 훨씬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사진의 경우에는 화장도 한 데다가 네. 요새 워낙 뭐 앱이 좋은 앱이 많아가지고 네. 예, 약간 손을 보면 자신의 장점을 훨씬 부각시킬 수 있는 사진을 재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오른쪽 사진은 가공된 사진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 저 같은 경우에 왼쪽 사진이 실물이라면 그냥 실물 사진 그냥 프로필 사진으로 보통 올리죠. 나의 실제 모습. 네. 만약에 자기 정체감이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들 같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일반적으로 보여줄 겁니다. 근데 포샵을 해도 살짝 하죠. 예, 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두 사진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건 저것도 어떻게 보면 김소영의 또 다른 심리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기 그- 있는 예. 그대로 보일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네. 오른쪽 사진을 보면 똘똘해 보인단 말이죠. 한마디로. 아, 네. 예. 네. 그 왼쪽 사진을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멍해 보인다. 저렇게 멍해 보이는 사람이 무슨 계획살인을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막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 사진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눈동자가 좀 흐리멍덩한 그쵸, 그런 그런 느낌이죠. 계열인데 교수님은 지금 왼쪽 사진 계열의 사람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네. 그런 지금 얘가 20세이고 만약에 이제 얘의 뭐 여러 가지 그 자라온 환경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치밀하게 생긴 네. 저 사람보다는 왼쪽에 네. 있는 것이 더 실체일 개연성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재판정에 가서는 아주 지금 치열하게 다투어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어떤 게 나타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김소영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를 네. 놓고 지금 사건을 입증하는데 물적 증거가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양형을 판단하는 데는 김소영의 어떤 캐릭터가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무기징역을 이제 피해자가 2명이나 되니까 결국 무기징역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데 만약에 아까 왼쪽 사진처럼 저런 어눌한 특징에다가 예. 어린이 시절의 환경의 결핍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 변호인 측에서 그러면 아마 재판정에서 정신 감정을 보내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가지고 감정 결과 뭔가 뭐 양형 인자의 주요 인자들이 등장을 하면 틀림없이 재판정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 다툼이
존재할 그렇죠. 걸로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저도 지금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김소영은 정말 20대에 아무 죄 없는 그런 그 정말 청년들의 삶을 목숨을 그냥 앗아간 사람이란 말이죠. 그것도 한 달 사이로 1월 달에 한 명 네. 살해하고 2월에 한 명 살해하고 정말 끔찍한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는 공분을 하고 있고 또 저 여성의 처음에 이제 저런 뽀샵한 저런 사진들 이런 게 나오고 나서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건 사이코패스다. 정말 이거는 악마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지능 검사를 해보니까 지능이 약하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야 이러면 지금 이게 지능 박약으로 감경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막 경계심이 엄청 많이 들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를테면은 재판장에서 정말 이게 뭐 그런 감경 요인이냐 아니냐는 좀 뒤늦게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김소영은 누구인가를 먼저 한번 좀 네. 선입견 없이 좀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 분을 모신 건데 네. 교수님은 여러 자료들을 많이 이제 정보를 접하시고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김소영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기까지의 과정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피해자의 그 이제 어떤 억울함이 있는데 왜 가해자의 서사를 늘어놓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이 이슈가 결국에는 재판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거니까 네,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네. 김소영은 어릴 때 이제 언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는 부모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김소영과 언니를 낳아서 서울 어느 곳에서 굉장히 그 풍요롭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을 하다가 문제는 아버지가 대단히 폭력적인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 기억이 집안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는 기억밖에 사실 없는 그 정도로 심각한 이제 물론 뭐 직접 폭행을 신체적 폭행을 당했으면 아마 분리가 됐겠지만 보통 부모가 그렇게 심각한 폭행에 그 폭행을 하면 그걸 바라보는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인 학대의 여러 가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 진단을 받았던 건 아니지만 여하튼 늘상 술만 마시면 들어와서 어머니를 심각하게 폭행하고 아무데나 배설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어린 배설이라는 게 그거는 글자 그대로 그런 겁니다. 예. 욕을 배설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배설. 뭐예요? 집에서 뭐 네, 네, 똥오줌을 네. 논다 이런 겁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어린 여자아이가 보기에는 참 딱하기 짝이 없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장을 아마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이 아동에게는 심리적인 영향을 줍니다. 발달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지금 지속되다가 초등학교를 마칠 때 즈음에 아버지가 이제 그 가정을 떠나요. 예. 그래서 엄마가 혼자 뭐 밤샘 작업을 하다시피 하면서 아이들 둘을 키우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케어를 어렸을 때부터 전혀 받은 바 없고요. 그리고는 이 아이의 식욕을 아무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집에 없었습니다. 밥을 안 일하러 먹였다고요? 나가고? 그렇죠. 일하러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어릴 때부터 언니가 챙겨주던지 아니면 본인이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흥미롭게도 도벽이 생겨요. 왜냐하면 욕구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나가서 슈퍼 가서 먹을 거 훔쳐 먹고 뭐 필요한 거 갖다가 몰래 쓰고 그런 것들이 늘상 일어나는 일로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학교를 가서 이제 뭐 당연히 약간 발달지체 비슷하게 진행이 됐으니까 친구들이 얘를 껴서 같이 잘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일종의 따돌림을 당해서 학교폭력 피해로 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한 2, 3년을 하게 돼요. 방 안에서 자해로 시간을 보내고 자해예요? 네,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흔적들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 경위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엄마가 뒤늦게 아셔서 그러면 일반적인 이제 가정의 어머니 같으면 자기 딸이 그 정도로 지금 문제를 일으키면은 사실 정신과를 데려갔을 거예요. 입원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지금 그런 노력은 하지 못한 채 검정고시를 보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애가 중학교 검정고시까지는 봐요. 고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결국 그 절도 습벽이 문제가 돼서 학교를 또 그만두게 되고요.
다시 또 이제 혼자가 돼서 이 친구는 친구라고는 도대체 가지고 있지 못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래서 결국은 SNS로 주로 친구를 사귄다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이리저리 소개받아서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합니다. 여자들이 10대 여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건전한 장소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이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10대에 이미 남성들을 사귀게 되고 뭐 잠깐 이제 사귀었다가도 이제 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렵고 그리고는 이제 금전적으로 이 친구는 아무 데서도 해결할 데가 없다 보니까 모르는 남자와 잠시 동안 사귐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욕구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게 결국에는 받고, 네. 그렇습니다. 모르는 남자들과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된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보통 저런 아까 사진 아주 화장을 진하게 한 저 사진을 올리면 그 사진을 보고 연락을 해오는 남성들은 기대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대에 부합하는 행위를 이 김소영은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얘기했던 그런 문제 때문에 안정적인 이성관계를 맺기도 어렵고 그게 결국에는 지금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그 사건에서 2025년도에 처음으로 정신과 약물을 접할 기회가 생겼어요. 만약에 어릴 때 소아정신과를 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으면은 그러면 이 약물에 대하여서도 경계심이 생겼을 텐데 그런 적이 없다 보니까 뭐 가가지고서는 이제 수면제, 뭐 신경안정제 이런 것들을 다량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순식간에 상대방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터득을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자기가 약물을 복용을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나마도 좀 만난 남자친구에게 줬다가 남자친구가 작년도 말에 그 중환자실로 실려가는 그런 경험을 그렇죠. 해요.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네. 사람은 이제 목숨을 건졌습니다. 네. 다행히도 미수 그렇죠.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람은 야 이게 정말 그 다시 못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챗 GPT에다가 얘는 인터넷은 사용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챗 GPT에다가 아마 치사량의 그 용량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고 그게 아마 지금 이 두 사람의 뭐 인명피해와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고 저도 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알면서도 약을 준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사실 관계는 지금 전혀 바뀌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보입니다. 네. 거의 뭐 방치되어 있다시피 그렇게 이제 자라면서 네. 원래 지도 낮은 데다가 그런 뭐 사회적인 훈육이라든지 전혀 내 없었습니다. 행동의 결과에 대한 예측 능력도 없이 이제 이렇게 자란 상태에서 네. 어느 날 뭐 어떤 범죄 피해를 당했다든지 이래서 이제 이 약물을 접하게 되고 네. 이 약물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이걸 알게 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남자들한테 이제 이 약물을 어떤 제압의 활용. 수단으로 네, 활용을 네. 했다. 네. 그 남자들을 그럼 만난 이유가 그러면은 이 약물을 먹이려고 만나는 걸까요? 왜 그러면은 만나서 그렇게 약까지 먹였는지. 좋은 질문이세요. 예, 그거는 뭐 이 본인의 얘기에 따르면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친구가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필요해서 랜덤 채팅 앱을 활용을 한다.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친구 사귀기를 한다. 그럴 때 지금 저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고 친구 사귀기를 할 때 과연 상대방 남성들은 이 김소영의 기대와 같은 기대를 하고 나오겠느냐 전혀 아니겠죠. 그리고는 저런 만남이라면은 김소영 입장에서 그야말로 친구라면 예, 예. 이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 그냥 뭔가 이성적인 만남을 원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마도 초기에는 뭐 원하는 거를 그 제공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다양한 종류의 원치 않는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지금 범행 동기에 대해서 김소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서워서. 예, 뭐 2명이나 살해를 끔찍한 네. 약물을 막 수십 그거는 종을 무섭네요, 예, 진짜. 갈아가지고 그게 무서운데. 네, 먹여놓고서는 네. 자기가 왜 그런 행위를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평균 수준의 지능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진술이고요.
딱 그 사이코패스의 진술 같은 피도 네. 눈물도 없는 그렇죠. 거짓말 같은 이런 느낌을 사실 주잖아요. 네. 이 대목이 아마도 제가 느낄 때는 진위를 다투어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A부터 그렇게. Z까지 다 사이코패스의 행위다 이렇게 보면 뭐 편해요. 예, 따질 그렇죠. 것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남성 지금 프로파일러께서는 그분도 경력이 꽤 오래되신 분인데 그분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검찰이 지금 속은 거다. 그 공소 사실을 쓰면서 공소장에 뭐 가정폭력 이런 것들을 썼던데 그거는 검찰이 오히려 이 얘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다. 그리고 일단 가정폭력을 당한다고 누구나 사이코패스가 돼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김소영이 아주 간교하게 그 이야기를 지어내는데 수사관들이 휘둘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뭐 보세요? 그게 일설 맞는 네.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만약에 김소영이 평균 수준 이상의 지능을 가졌으면, 네. 예,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능 검사는 절대적입니까? 믿을만 합니까? 지능 검사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로운 검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네. 정신감정 할 때는 그 지능 검사를 씁니다. 왜냐하면 어. 이거는 지필 검사가 아니고 네네네. 지적 수준은 이제 여러 가지 동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시험지 갖고 보는 그 검사가 그거 아니에요. 네, 그 속이는 속일 수 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낮게 네, 할 수는 네,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아. 때문에 소위 멜링거링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검사이고요. 네. 뭐 상당히 오랜 동안 수련을 받은 사람들만 실시할 수 있는 검사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또 하나는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무서워서 재우려고 했다는 말이 정말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무슨 약을 50알을 뭐 준비를 했다며 뭐 8가지 종류를 섞었다며 막 이렇게 보면 고도의 정말 살인마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드는데 이것이 정말 고도의 지능적인 작업이었냐 아니면 정말 무지에 기반한 오로지 상대를 제압하고 싶어 이 사람을 조용히 좀 입 다물게 하고 싶어 뭐 옆에 그냥 누워서 자기 하고 싶어 이 욕망 때문에 그렇게 무절제하게 섞은 건지 이게 완전히 갈림길이네요. 전혀 다른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입장이에요. 하여튼 둘 다 살인인 건 맞긴 맞죠. 그럼요. 네, 둘 다 살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죄명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경위를 네. 사실은 밝혀야 되는데 무조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쁜 사람이고 악마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걸로는 네. 해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의도 네. 자체가 사이코패스적이고 악마적이었다라고 한다고 해서 더 중형이 나오는 거는 이게 정말 참은 아니다. 그러니까 네, 중요한 네. 것은 저 김소영이 2명이 정말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거는 정말 팩트이고 이건 변할 수 없는 진실인데 맞아요. 네. 김소영의 범행 동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냐, 무엇이 김소영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일단 무조건 악마화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아니하다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 이 2명을 살해하면 뭐 양형 범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굳이 우리가 이렇게 따져야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따지느냐? 제 입장에서는 이게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 심리학자고 네. 결과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과정이 다 동일한 길을 걷는 건 아니에요. 네. 2명 죽인 사람, 3명 죽인 사람이 다 똑같은 이유로 사람을 다 죽이는 그렇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갖는 게 네. 결국은 똑같은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네. 이런 사건이 없게 만드는데 일종의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예. 사실 경위를 밝혀두는 건 매우 중요하다. 네. 한 발 더 나가서 아마도 제대로 된 절차라면 제대로 된 사법 절차라면 양형에 대한 판단은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다. 전 그런 생각은 갖고 세상이 있어요. 그래도. 네. 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무서워서라는 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뭐 남이 뭐 죽는 건 상관없고 난 내가 무서워라는 그런 사이코적인 기질에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에서 발현된 것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말씀대로 지능이 낮기 때문에 내 행동의 결과를 예측을 못하고 일단 내가 무서운 것만 중요해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기서 비롯된 것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다 그러니까는 섞여 있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네. 물론 그 지금 김소영은 20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굳이 아주 자세히 따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의 핵심적인 그 기준이 되는 게 사실 의제강간이잖아요. 아이들이 동의를 해도 동의로 여겨주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예측하지 못하는 아주 낮은 지적 수준인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유인돼 가지고 무슨 행위에서 저항하지 못했다 하여
그것을 강간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법적 기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명확하게 따져야 될 필요는 틀림없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그 보도가 나온 게 이제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김소영이 이제 지금 구속이 돼 있으면서 엄마 밥 먹고 싶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그게 정말 그 뭐 이쪽에서 보면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그러니까요. 볼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사고와 지능에서 떨어져 있다. 그 여기서 볼 수도 소름 있겠네요. 끼치는 진실을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의 어떤 행위를 두고 저건 사이코패스야라고 해서 보면 끊임없이 사이코패스로 보이고 아, 저 사람은 지금 지능이 모자라라고 해서 보이면 한없이 지능이 모자란 이유로 또 해석이 되는 그러니까 정말 진실이 뭔지를 꼭 밝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네, 제가 알기로 담당 검사는 아마 김소영의 어머니를 만나셨던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기망당해서만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뭐 만약에 김소영한테만 얘기를 들었으면 기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어머니는 사실 제3자고 지금 그 성장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무조건 김소영을 위해서 내가 김소영이 어린 시절에 내가 무조건 남편한테 폭력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네. 하여튼 이 사건의 진실은 앞으로 결국은 법정에서 하나씩 둘씩 또 굉장히 맞습니다. 예, 논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